원장님이랑 저는 좀 소외되지 않을까 했는데 이게 몸과 마음의 활력이라는 의미 그쵸. 다시 한번 좀 새겨보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소영 원장님께서는 평소 정력도 어떤 부분 좀 신경 쓰고 계시나요? 저는 사실 신경을 잘 못 쓰고 있습니다. 아, 네. 예, 육아와 뭐 살림도 해야 되고 한의원도 해야 되고 또 방송도 해야 되고 이렇게 많은 역할을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요새는 좀 활력이 떨어지고 제가 좀 시들시들해진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요. 네. 확실히 운동 부족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제가 한 5, 6년 동안 운동을 잘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허리도 굽어지는 것 같고 또 배에 힘도 떨어지고 해서 정력도 좀 많이 떨어지는 느낌이 요새 많이 들고 있습니다. 또 자세에 따라서도 이 남성 호르몬이 변하기 때문에 정력이 더 강해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식습관, 우리가 뭐 당연하게 생각하시지만 이게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밝혀져 있는 부분인데요. 보통 정자가 약하면 임신시킬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정자가 강하면 임신시킬 수 있는 능력이 좋아지는데 식습관을 나쁘게 하면은 이 정자가 임신시킬 수 있는 이 임신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음식으로 바로 술, 알코올이 들 수가 있고요. 또 카페인, 또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나쁜 소식인데 카페인도 이 임신력을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붉은 살코기 또 떨어뜨리고요. 특히 또 가공육도 이 임신력을 많이 떨어뜨린다고 하니까요. 햄이나 소세지 등 이렇게 가공육보다는 이렇게 흰살 고기, 네. 그러니까 닭고기 이런 걸 좀 섭취하시는 게 좀 정력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원장님들 보통 환자분들 보실 때 맥 짚으시는데 혹시 맥으로도 이 정력 상태를 좀 파악할 수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떤가요? 예, 네. 네, 아주 이제 차이가 많으신데요. 네. 보통 한의사들이 이렇게 손가락 3개로 맥을 짚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손가락만 맥이 느껴지시는 분이 계시고 이 세 개 모두 다 이렇게 불끈불끈 이게 맥이 잘 짚어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정력이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 한의사가 세 손가락으로 진맥을 했을 때 세 손가락 모두에게서 맥이 아주 강하고 또 규칙적이고 부드럽게 나타나고요. 또 한의사가 힘을 주어서 눌렀을 때도 맥이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정력이 약하신 분들은 보통 첫 번째, 두 번째 손가락 정도에만 맥이 느껴지고 마지막 세 번째 손가락에서는 맥이 느껴지지가 않고요. 또 가늘고 또 빨리 뛰는 경향이 있고요. 또 한의사가 힘을 줘서 꾹 눌러보면은 그 맥이 또 싹 사라지거든요. 이렇게 힘없는 맥을 가지신 분들은 대부분 정력이 약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이 피로감, 스트레스가 많은 부분을 또 영향을 주는 만큼 잘 자는 것도 좀 도움되지 않을까 궁금하거든요. 맞아요. 평상시에 수면 네.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원장님들 그렇다면 이 정력의 수면 많은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정력이 강하려면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심장이 빨리 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 원장님께서 심장에 열이 있으면 조루증이 생기고 이렇게 기간이 짧아진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충분한 수면을 못 취하시면은 심장이 많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심장이 많이 두근두근하게 되고 얼굴 쪽으로 열이 올라오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다 하체는 부실해지고 이 열이 위로 뜨면서 정력을 아주 약화시키게 되니까요. 충분한 잠을 주무셔서 사실 주무시는 과정 자체가 음을 보충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음을 충분하게 보충을 해서 이 심장이 과열되지 않도록 심장이 너무 두근대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는 것이 이 정력을 강하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소영 원장님, 이분의 증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가지는데도 1년 이상 아기가 생기지 않는 상태를 난임이라고 합니다. 난임이 의심되면 부부가 꼭 함께 같이 검사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남편은 정액 검사를 받아서 정자의 숫자가 충분한지, 정자의 활동성이 좋은지, 기형전자가 많지는 않은지 확인을 받으셔야 하고요. 부인의 경우에는 초음파 검사와 나팔관 검사를 통해서 자궁과 난소는 건강한지, 또 배란은 잘 되고 있는지, 또 나팔관은 잘 뚫려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검사를 모두 받았는데도 이 난임의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를 원인 불명 난임이라고 합니다. 보통 다른 병에 걸리신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다는 소리를 들으면 안심하셔도 되겠지만 이 난임은 그렇지 않은데요.
오히려 이렇게 원인 불명 난임일수록 더욱더 치료가 임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인 불명 난임이라고 밝혀질 경우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한의학 치료를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남편의 경우에는 오자연종환이라는 약을 처방해서 그 정자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고요. 부인의 경우에는 조경종옥탕이나 사물탕 가미방을 통해서 임신이 쉽게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고 있으니까요. 특히 부인의 나이가 만 35세를 넘으셨다면 적극적으로 한방 치료를 고려해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네, 정말 요새 난임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시청자님처럼 뭐 시험관 악이나 인공수정 여러 번 시도하지만 이렇게 성공하기 참 어렵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쵸. 아무래도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이 받는 상처도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우소영 원장님, 왜 이렇게 임신 이렇게 시도를 해도 좀 어려워지는 요인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시험관 아기 시술은 부인에게서 난자를 채취하고 또 남편에게서 정자를 채취해서요. 이 난자와 정자를 수정시켜서 수정란을 부인의 자궁에 넣어주는 시술인데요. 난자 채취가 잘 되지 않거나 또 난자와 정자가 잘 수정되지 않거나 또 수정란을 자궁에 넣어주었는데도 자궁 내막에 착상을 하지 못하거나 혹은 또 착상을 했다 하더라도 유산이 되는 경우에는 임신이 어려워지게 되는데요. 이 과정 중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실패 원인이 바로 착상 실패입니다. 배란이나 수정은 요새 현대의학 기술을 힘에 많이 빌릴 수 있지만 이 착상만큼은 아직도 이 여성의 자궁 내막의 그 환경이 임신에 적합한 상태가 되어야지만 착상에 성공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환자분들 사이에서 우스갯소리로 착상은 신의 영역이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착상 실패가 참 많은데요. 이런 착상 실패가 3번 이상 이어지게 된다면 이거는 반복적 착상 실패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분들에게 착상탕이라는 착상을 도와주는 한약을 많이 처방하고 있습니다. 또 자궁 내막이 얇고 혈이 부족한 경우에는 이 보혈제를 좀 많이 처방하고 있고요. 아랫배가 차고 자궁 쪽으로 순환이 좋지 않으신 여성분들에게는 아랫배를 따뜻하게 하는 한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반복적 착상 실패만큼 아주 또 무서운 원인이 또 있는데요. 바로 습관성 유산과 조기 폐경입니다. 우리 시청자님들 이미 한 번의 유산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이런 유산 경험이 2번, 3번 반복되다 보면 습관성 유산으로 판명받으실 수도 있고요. 또 조기 폐경이라는 병이 있는데요. 이게 요새는 굉장히 젊은 분들이 폐경이 아주 일찍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30대 초반인데도 난소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배란이 잘 되지 않거나 또 이런 분들은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아기 시술을 해도 이 과배란을 시켜도 이 난자가 많이 생성되지가 않기 때문에 더욱더 시술의 그 성공 확률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병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나이가 더 들기 전에 사실 한 달이라도 빨리 이제 이 임신을 위해서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의사 우소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혀가 아픈 병인 구강자결감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강자결감 증후군, 병명은 생소하지만 의외로 우리 주변에서 혀가 아파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요즘에는 이 병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하니까요. 우리 시청자님들도 오늘 잘 들어보시고 나도 구강자결감 증후군인 것 같다 하시면 가까운 한의원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구강자결감 증후군을 영어로 하면 버닝 마우스 신드롬인데요. 말 그대로 입 안이 불에 타는 것 같다. 입 안을 불에 데인 것처럼 따갑고 아픈 병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구강자결감 증후군의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강자결감 증후군이 생기면 입 안에 별다른 상처나 이상이 생긴 것이 아닌데도 혀와 입안이 화끈거리고 따갑고 아프게 되는데요. 이렇게 화끈거리는 느낌을 자결감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병명이 구강자결감 증후군입니다. 또 혀뿐만 아니라 입술, 입천장, 또 목구멍 안쪽까지 구강점막이 있는 모든 곳이 아프게 되는데요. 혀와 입안이 불에 데인 것처럼 화끈거리고 아프다. 또 혀에 고춧가루를 뿌려놓은 것처럼 따끔거리고 아프다는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입에서 쇠맛이나 또 피맛이 느껴지게 되는데요. 이런 구강자결감 증후군의 증상들은 한꺼번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작은 증상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악화되게 되는데요. 그렇게 악화되는 경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강자결감 증후군은 초기에는 입이 마른다는 느낌, 입마름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다음 단계로 혀와 입안의 감각이 이상해지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때는 아직까지는 아프지는 않고 그냥 감각만 이상해지는데요. 땡감을 먹은 것처럼 입안이 떨다, 또 입안에 모래가 돌아다니는 것 같다라는 말씀 많이 하십니다. 또 이런 단계가 지나다 보면 혀에 본격적으로 통증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혀와 입안이 따갑고 아프고 또 처음에는 자극적인 음식을 먹을 때만 혀가 아프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하루 종일 혀가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식사도 어렵게 되시고 또 일상생활도 어렵게 되셔서 심하신 경우에는 우울증이 생기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강자결감 증후군은 어떤 환자분들에게 많이 생길까요? 우선 연령대로 보면요. 갱년기 이후에 여성분들에게 가장 많이 생기고요. 당뇨병이나 갑상선 등 전신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많이 생깁니다. 또 입이 마르는 구강건조증이나 또 입에 마르는 자가면역 질환인 쇼그렌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에게도 많이 생기고요. 잠을 충분히 못 주무시는 불면증이나 수면장애가 있으신 분들에게도 많이 생기십니다. 자, 그러면 이 구강자결감 증후군이 생기면 환자분들의 혀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구강자결감 증후군으로 한의원에 오시면 한의사들이 혀를 진찰하는 설진을 하게 되는데요. 혀의 모양이나 색깔, 또 이 설질의 상태를 보고 한의사들이 진찰하게 되는데요. 백태가 많이 쌓여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혀 가장자리가 울퉁불퉁하게 이빨 자국이 찍히는 치흔이 생기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혓바닥에 혀 갈라짐이 생기시는 분도 계시고 혀 끝에 빨갛게 그 혓바늘이 생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혀의 변화들은 환자분의 그 체질과 병의 원인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의사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이제 병의 원인과 체질을 진찰하게 되니까요. 환자분들 내가 구강자결감 증후군인 것 같다 하시면은 가까운 한의원에 들려서 진찰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건강한의사 우소영 원장이었습니다.